한 주간에 있었던 교내 문제와 사회적 이슈를 다루는 시간, 히피디의 시사타임. 안녕하세요. 11월 넷째 주 히피디의 시사타임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정소라입니다. 동아인 여러분, 모두 요즘 과제 준비하느라 바쁘시죠? 이학기가 거의 끝나가면서 그동안 미뤄왔던 과제를 하는 모습, 제 주변에서도 많이 보이는데요. 과제 때문에 한 주간의 사회 이슈에 대해 소홀했다면 오늘 방송에 집중해주세요. 히피디의 시사타임에서 한 주간의 사회 이슈들을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인 방송 시작하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규현의 광화문에서. 넌 어땠는지 아직 여름이 남아. (11월) 넷째 주 첫 번째 교내 주요 소식입니다. 2014학년도 동아팝송대회 개최에 대한 안내입니다. 행사는 본교 재학생 및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고요. 접수 기간은 11월 10일부터 11월 21일까지입니다. 대회는 예선을 거쳐 12월 4일 오후 2시에 승하캠퍼스 청춘홀에서 본선대회가 치러질 예정인데요. 대회 수상자에게는 최대 50만 원의 상금도 주어지니 동아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참가 신청은 언어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 이루어지고요. 자세한 행사 관련 사항은 학교 홈페이지 행사 모집란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2014학년도 하반기 우수 중견기업 채용 박람회 개최에 대한 안내입니다. 행사는 11월 2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스포츠과학대학 체육관에서 진행되고요. 이번 행사에는 코모도 호텔, 재능교육, 세화약품 등 30개 우수 중견기업이 참여해 약 40명의 학생들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박람회에 참가할 계획이 있는 동아인이라면 정장을 꼭 착용해야 한다는 점 숙지하시고요. 자세한 사항은 학교 홈페이지 행사 모집란을 참고해주세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2014학년도 제2학기 특별학점 인정신청 공고에 대한 안내입니다. 특별학점 인정제도는 교양 필수 교과목 중 일부 과목에 대해 학교가 정한 자격증이나 시험 성적을 일정 기준 이상 충족할 경우 학점을 인정해주는 제도인데요. 내용이 조금 복잡해 학생들이 쉽게 이해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특별학점 인정 신청에 대한 자세한 소식 알려드리기 전에 고고 미술사학과에 재학 중인 두 학생의 인터뷰 먼저 듣고 올게요. 학년마다 어떤 과목이 특별학점으로 인정되는지가 궁금해요. 특별학점 인정하는 거에 대해서 주의사항이 많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잘 몰라서 궁금해요. 네, 인터뷰를 통해 동아인이 궁금해하는 점을 들어봤는데요. 자세한 설명을 듣기 위해 김혜희 기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혜희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특별학점 인정제도는 구체적으로 2014학년도 신입생들은 토킹 잉글리시 과목이, 2012학년도와 2013학년도 신입생들은 실용영어 회화 과목이 대상이고요. 2011학년도 이전 신입생들은 실용영어 회화, 영어 독해 및 작문, 정보 처리 개론, 그리고 실용한자 과목이 그 대상입니다. 교양 필수 과목 중에서도 일부 특정 과목에 대해서만 특별학점이 인정되는 거군요. 그렇다면 학점을 인정해주는 것인 만큼 학생들이 주의해야 할 점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가장 먼저 이미 해당 교과목을 B+ 이하의 성적으로 취득한 후 특별학점 인정 신청을 할 경우에는 재수강 처리되어 이전 성적은 삭제됩니다. 또한 해당 과목을 특별학점으로 인정받으려면 그 과목을 해당 학기에 수강 신청하지 않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학점은 최대 수강 신청 학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신청 기간과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특별학점 인정 신청 기간은 11월 17일부터 11월 28일까지이며 신청서는 학교 홈페이지 학사 공지란에 게시된 파일을 다운받아 작성하면 됩니다. 작성한 신청서는 자신의 소속과 사무실에 제출하면 됩니다. 네, 김혜희 기자 감사합니다. 이번 주 준비한 교내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사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0cm의 쓰담쓰담. 한 주간 뜨거웠던 사회 문제들을 순위로 알아보는 시간, 주간 핫이슈. 한 주 동안 이슈가 된 사회 문제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동아인들이 직접 선정한 그 랭킹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3위) 싱글세 논란. 지난 12일 한 매체가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예산도 부족하고 정책 효과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정부 지원만으로 저출산을 극복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앞으로 몇 년 뒤 싱글세를 매겨야 할지도 모른다라는 내용의 뉴스를 보도했습니다. 이후 인터넷과 SNS 등 각종 온라인 게시판에는 싱글세 도입 계획을 비난하는 여론이 들끓었는데요.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싱글세에 대한 방안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농담이 와전된 것 같다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보건복지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성난 민심은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요. 이는 단순히 싱글세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기보다는 최근 정부가 각종 세금 인상 정책을 실시한 것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 여론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2005년도에도 보건복지부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독신세라는 이름의 세금안을 내놓았으나 반대 여론에 부딪혀 이를 철회한 이력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는 급증하는 나홀로족을 죄인 취급하는 대신 사회, 경제적인 측면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급한 불만 끄고 보자는 식의 정책 말고 근본 원인을 해결하려는 정책을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주간 핫이슈 2위. 한중 FTA 체결. 한중 FTA가 약 2년간에 걸친 양국의 협상 끝에 지난 10일 타결되었습니다. 이번 한중 FTA 타결을 두고 긍정적이라는 의견과 부정적이라는 입장 모두 나타나고 있는데요. 먼저 긍정적이라는 입장은 우리나라가 미국과 유럽연합에 이어 중국과도 FTA를 체결함으로써 세계 3대 경제권과 모두 경제협력 관계를 맺었다는 점에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농수산물 체결 품목에서 쌀이 완전히 제외되었다는 점, 그리고 농수산물 개방 수준이 FTA 역대 최저 수준으로 합의되었다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보는데요.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중 FTA 타결은 우리의 장기적인 국익 관점에서 긍정적이라며 중국과의 경제적 결속을 통해 동북아 정세의 정치적 안정성을 높여주는 효과도 가져올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자동차, LCD 등 우리에게 유리한 품목이 개방에서 제외되어 부실하다는 반론도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정부가 지나치게 농수산물 방어에 치중하면서 우리 물품의 개방도가 너무 낮아졌다고 꼬집었습니다.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는 FTA 타결 자체로는 환영할 만한 일이나 중국 개방도가 수입의 기준으로 85%에 머무르고 있어서 당초 우리가 예상했던 경제 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는데요. 정부가 공개하지 않은 세부 내용이 많아 한중 FTA 체결이 득인지 실인지에 대한 판단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주간 핫이슈 1위. 무상복지 정책 백지화 위기. 여야가 선거 때 경쟁적으로 내놓은 각종 무상복지 정책이 예산 부족으로 백지화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정부가 만 5세 이하 어린이를 책임지고 교육하는 누리과정은 박근혜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운 무상복지 정책으로 박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교육부 주관 아래 사업이 실시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교육부는 중기사업계획서에 무상보육 관련 예산을 책정해 정부 산하부처인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무상복지 예산을 영원으로 반영하였는데요. 이는 누리과정에 들어갈 예산 부담은 정부가 아니라 각 지자체와 교육청이 맡아야 한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 6일 경주에서 열린 총회에서는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가 그동안 정부가 추진하는 무상복지 정책 예산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면서 지자체의 재정 구조가 최악의 상황에 처해 더 이상 부담할 수 없다라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는 더 이상 정부가 추진한 무상복지 정책의 예산을 지자체가 떠맡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 표명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추진한 정책의 예산을 정부가 부담하지 않는다고 하니 그 예산은 도대체 누가 부담해야 하는 걸까요? 하이소연의 나는 달라. Come on baby 자꾸만 소리지 말고 어서 들어와 내게 동아인을 위한 맞춤형 시사 상식, 시사 플러스. 여러분은 차이나 쇼크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오늘 시사 플러스에서는 바로 경제 신조어인 차이나 쇼크에 대해 설명해 드립니다. 먼저 차이나 쇼크란 경제적으로 급속히 성장한 중국이 긴축 정책을 펼치면 전 세계 경제가 타격을 입게 되는 현상인데요. 여기서 긴축 정책이란 경제 활동을 억제하여 경기의 과열을 방지하려는 정책입니다. 최근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가 은행의 신규 대출 중단을 지시했는데요. 이 말은 즉 경제시장에 긴축 정책을 실행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중국이 긴축 정책을 실시하는 이유는 바로 경제 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진 많은 빚과 지역 간의 경제 격차, 그리고 수많은 국영기업들이 진 부채를 갚아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고 경제 성장만 추구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겪은 경제 위기처럼 중국 경제도 한순간에 무너질 위험이 있습니다. 때문에 원자바오 총리는 과열되는 경제시장에 잠시 휴식을 주기 위해 긴축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특히 중국의 경제 변화에 큰 영향을 받는데요. 전 세계가 중국의 긴축 정책으로 1에서 2%의 주가 하락이 일어난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2에서 3%의 주가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경제가 중국과 많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차이나 쇼크에 대해 조금 아시겠나요? 오늘 준비한 시사 플러스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도 동아인을 위한 맞춤형 시사 상식을 준비해 찾아뵙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위너의 디프런트. I'm just different. I'm just different. 친절을 바라지만 난 angel and demon. Owen은 had a warning. 오늘 히피디의 시사타임 어떠셨나요? 정부가 그럴듯하게 내건 무상복지 공약들이 하나씩 백지화되어 가고 있는데요. 어차피 지키지 못할 약속이면 하지 말았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준비한 히피디의 시사타임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제작과 송출의 김혜희 PD, 기술의 김가빈 엔지니어 수고하셨고요.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정소라였습니다.